Hey guys, welcome to my class. 오늘은 사과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을 볼게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제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뒷부분이에요. The tortoise and the hare by this time had become pretty good friends, so they did some thinking together.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토끼랑 거북이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로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북이와 토끼는 by this time 앞에 보면은 삽입구를 열어주고 닫아주는 콤마가 있죠. 그래서 by this time 그냥 부사구고 여기서는 삽입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삽입구를 제외하고 보면은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had become 되었다 여기겠죠. 그래서 되었어요. pretty good friends. 여기서 pretty는 예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good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뭐죠? 부사죠. 그래서 부사로는 pretty가 꽤란 뜻이 있죠. 꽤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했어요. 몇 가지 생각을 함께 생각을 한 거죠. Both realized that the last race could have been run much better. So 둘 다, 여기서 both가 가리키는 건 누굴까요? The tortoise and the hare. 거북이와 토끼 둘 다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거북이와 토끼는 둘 다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은 내용이 바로 대절 전체야. 그래서 이 대절이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깨달은 내용이니까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기 때문에 이 대시 명사절로 쓰인 대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빨간색 보기가 불편하네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the last race could have been run much better. 여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그 전에 방금 했던 마지막 경기가 훨씬 더 좋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볼 게 much를 보면은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전에 배웠듯이 much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still, even, far, a lot. 이런 표현들은 평소에는 뭐 여전히, 심지어 이런 뜻이지만 비교급과 같이 쓸 때는 훨씬 이런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해주죠. 그래서 훨씬 더 잘, 그리고 여기 보면 could have been run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조동사, could은 지금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우리는 보통 동사의 원형이 온다고 배웁니다. 근데 이렇게 have pp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동사 have pp의 몇 가지 의미들을 외워놓으면 좋은데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게 우습구만. would, should, could, must예요. 그래서 이제 would, had, pp는 약추, 약한 추측, 뭐뭐이었을 것이다. should have pp 같은 경우에는 후회의 의미를 나타내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근데 이제 could have pp 같은 경우에도 뭐 일종의 후회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뭐 했을 수도 있다. 근데 뭐뭐 했을 수도 있다는 거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must have pp는 강추, 강한 추측이에요.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이 네 가지는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그 중에 여기 쓰인 c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경기가 좋게 운영이 됐을 수도 있다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것은 이제 could have pp인데 여기서 run이 수동태로 쓰였어요. be 플러스 pp죠. 그러니까 여기서 run은 타동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사로 run이 쓰일 때 달리다란 뜻이 있죠. I ran 이렇게 문장이 끝나요. 목적 없이. 근데 이제 여기서 타동사로는 뭐뭐를 운영하다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뜻으로 여기서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가 된 거죠. 달리다란 뜻이었으면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선 타동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상하다 run은 수동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run의 다른 뜻일 경우에 수동태가 되죠. So they decided to do the last race again, but to run as a team this time.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결정했어요. Do the last race again. 마지막 경기를 다시 하기로. 그래서 이게 결정한 내용 1번이죠. But to run as a team this time. 이번에는 팀으로서, 여기서 as는 전치사로 뭐뭐로서 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 이게 두 번째 결정한 내용이죠. 첫 번째 결정한 내용은 마지막 경기를 다시 한다. 두 번째 결정한 내용은 팀으로서 함께 뛴다.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두 개가 deциde의 목적어예요. 모두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They started and this time the hare carried the tortoise to the river. 그래서 그들은 시작을 했고요. 경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이건 부사예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토끼가 carried 데리고 갔어요. 거북이를 to the river 강으로.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토끼가 더 빠르니까 거북이를 이렇게 업고서 데리고서 간 거죠. 협력을 한 거죠. So there 거기서 the tortoise took over and swam across with the hare on his back. 여기서 그러면 거기서라는 there는 어딜 가리킬까요? 바로 앞에서 강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강까지 육지 부분은 토끼가 데리고 갔고 there in the river 강에서는 거북이가 수영을 잘하죠. 그래서 여기서 took over, take over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선두를 잡다 또는 주도적으로 나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거북이가 주도적으로 나섰어. 그리고 다 과거형을 쓰고 있으니 과거형 두 개가 tortoise라는 주어에 대한 병렬 구조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영해서 건너갔어요. 토끼와 함께. 토끼를 어디에 둔 채로? 그의 등에다가 둔 채로. 자, 여기서 with 명사 분사랑 비슷한 형태예요. 비록 on his back은 분사는 아니지만 with하고 명사한 다음에 그 뒤에가 이 전체 하나의 구조로서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이는 뭐한 상태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강을 건넜냐면은 그의 등에다가 토끼를 진 채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On the opposite bank. 반대쪽에 여기서 뱅크는 은행이 아니겠죠. 갑자기 은행이 나올 리가 없죠. 강둑할 때 뚝이죠. 그래서 반대편 이제 강을 다 건너서 처음에 이제 뭐 여기가 육지였으면은 여기가 강이에요. 여기 다시 육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뚝이 하나 있고 여기도 있겠죠. 이제 이 반대쪽 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해서 가서 강을 건너서 이 반대쪽 뚝에서는 The hare again carried the tortoise. 토끼가 다시 육지니까 다시 업었어요. 거북이를 and they reached the finish line together. 그리고 그들 거북이와 토끼는 도착했어요. 결승선에 함께. 그래서 여기서 reach는 뭐뭐에 도착하다. 그래서 이제 타동사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단어 사전에서 외울 때 뭐뭐을, 뭐뭐를 이런 거를 포함시켜 외우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오해가 모든 목적어가 앞에 우리말로 따졌을 때는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을를, 이가 이런 게 조사죠. 우리말에서. 근데 을을이라는 조사만 목적어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했을 때는 목적어 같지 않은 것도 영어에서 목적어예요. 예를 들면 뭐뭐에, 뭐뭐와. 예를 들면은 resemble 이 타동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닮았다라고 할 때 누구와 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resemble는 타동사로서 이 안에 뜻이 뭐뭐와 닮다예요. 근데 왠지 뭐뭐와 하니까 이건 목적어를 가지지 않을 것 같고 을들이 아니니까 뭐 with을 붙인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자체 뜻이 뭐뭐와 닮다야. marry 이거 타동사예요. 얘의 뜻도 결혼하다가 아니라 뭐뭐와 결혼하다예요. 그 다음에 reach reach 같은 경우에 저도 여기서 알 수 있지만 목적어를 바로 갖죠. 그래서 reach의 뜻도 뭐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뭐에 도착하다예요. 그래서 reach to 이렇게 뭐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를 외울 때 을을이라는 우리말로 따졌을 때 이 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에 에게 뭐뭐와 좀 다양한 조사로 영어의 목적어는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ach의 뜻은 뭐뭐에 도착하다. So they both experienced a greater feeling of satisfaction than they had felt earlier. 그래서 그들은 둘 다, 그러니까 거북이와 토끼는 둘 다 경험했어요. 훨씬 더 좋은 만족의 감정을,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 비교급은 항상 than과 함께 나와. 근데 언제보다 그들이 그 전에 느꼈을 때보다. 그래서 여기 소설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과거 분사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소설 자체는 일단 과거의 시점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과거보다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과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전의 과거, 즉 대과거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설이란 장르 특성상 여러 가지 시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 마지막 경주를 했을 때도 일단 과거 시점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이죠.
근데 그 전에 경기를 말하고 싶으면 그것보다 더 과거, 그래서 had pp란 대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had pp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끝났고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Now that you have read the entire story, what do you think the moral of this story is? 그래서 now that 이것도 일종의 접속사예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이니까 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너가 읽었으니까 이 전체 이야기를 여기서도 이제 현재 분사가 쓰였는데 현재 분사는 의미가 정말 많죠. 한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다 완료했어. 완료의 의미일 수도 있고 결과의 의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완료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방금 다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로 온 거죠. 즉 이야기를 읽은 게 완료가 된 상태인 거를 말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의 완료 용법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So what do you think the moral of the story is?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 뭘 것 같나요? 이 단원의 제목이 뭐였지? 협동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협동이겠죠. Cooperation, collaboration. Note that neither the hare nor the tortoise gave up after failures. note는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명령문으로 쓰였죠. 주목해라. 그 다음에 that은 not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주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역시 that이 명사절로 쓰인 거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그래서 neither A nor B 라는 서로의 관계, 서로 상자의 관계, 관자. 상관 접속사가 여기에 또 나오는데 이 상관 접속사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nor이 중요해요. 자꾸 or 쓰더라고요. 하지만 neither의 짝꿍은 nor입니다. 그래서 토끼도 거북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에 주목을 하세요. 실패한 이후에. 첫 번째 교훈은 일단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The hare decided to work harder and to put in more efforts after his failure. 토끼는 결심했어요. 일을 하기로 더 열심히.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렸죠. 1번. 2번. To put in more effort after his failure. 처음엔 자다가 경기를 늦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엄청 열심히 뛰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다. 여기도 역시 디사이드의 목적어 두 개가 병렬 구조로 투부정사를 둘 다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실패 이후에 더 많은 노력을 여기서 풋은 노력을 들이다 라는 의미죠. 노력을 들였다. The tortoise changed his strategy because he was already working as hard as he could.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토끼는 일단 노력을 더 했다는 거고 거북이는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어떻게 했냐면 그의 전략을 바꿨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주 그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력은 더 할 게 없어.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조언이 되겠어요. 1번 열심히 해라. 2번 노력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전략을 바꿔봐라. 여기까지가 일단 두 번째 조언이고 한 가지 볼 거는 as라는 비교 구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만큼 가운데 거 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뒤에 있는 것만큼 가운데 한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열심히 했다. 근데 이제 as 사이의 이 부분에는 어떤 품사들이 주로 들어갈까요? 부사나 형용사가 오는데 이거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동사가 work는 이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고 보어도 필요하지 않아요. 일하다,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앞에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다. 그러면은 보어는 형용사가 가능하므로 여기 형용사가 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s 사이에 부사 또는 형용사는 동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when faced with failure, 실패를 직면했을 때 it is a good idea to try even harder than before. 그래서 전보다 여기서도 이분이 비교급을 수식해서 훨씬이란 뜻이죠.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시 가리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짜 주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빈자리 세워놓은 거고 진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이게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인 거 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단원에서 중요한 문법이었던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 생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when이란 접속사가 있는데 접주동인데 뒤에 주동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1번 주어가 주절과 같아서 굳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어서 지운 거죠. 그다음에 비동사 자체도 그다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운 거고 2번 주어가 안 중요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when하고 faced 사이에 생략되어 있을 만한 주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뒤에 주어랑 달라요, 당연히. 왜냐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위기를 직면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절과 지금 주어가 다른 상태라서 1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2번이라는 거죠. 주어가 안 중요해요. 주어를 추측해보면 뭐길래 안 중요할까? 그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when you are 지금 이게 명령문으로 나오면서 독자들한테 말을 걸면서 막 질문도 던지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신이 실패를 직면했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생각이다 하고 당신이 you를 쓰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you가 정답도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가정해보자면 you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필기가 많아서 잠시 지워볼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 Sometimes it is better to change strategies and to try something different. 때로는 이 또 역시 가주어죠. 뭔가를 가리키지 않고 이 진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서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주어죠. 전략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and to try something different. 무언가 다른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주어 1번이 to change strategies, 진주어 2번이 to try something different 이 되겠어요. And sometimes it is appropriate to do both. 그리고 때로는 여기도 역시 가주어, 진주어죠. 그 둘 다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 다라는 건 뭘 가리킬까요? 맥락상 열심히 하는 거, 전략을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저 열심히 하고 전략을 바꾸고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고 또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There is another crucial lesson to be learned from this story. 이 이야기로부터 배워질 수 있는 중요한, crucial,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교훈이 또 한 가지 있다. 그래서 there, 이제 고등학교쯤 왔으면은 거기라고 해석하지 않고 there 플러스 비동사는 무엇이 있다. 됐죠?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이 레슨이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레슨은 교훈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나요? 없죠. 교훈은 배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투부정사가 수동태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배워질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Imagine how long it will take for the hare to learn how to swim or for the tortoise to learn how to run fast. 상상해봐라. 역시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상상하는 것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 여기 보면 간접 의문문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니? 이렇게 물음표로 물어보면 직접 의문문이죠. 근데 간접 의문문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간접적으로 물어보면서 문장 내에서 주, 목, 보호 중 하나의 역할로 쓰이는 명사절입니다.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 그럼 여기서 주목보 중에 뭘까요? imagine의 목적어죠. 이거를 상상해라. 니까 그럼 간접 의문문의 내용을 보면은 how long이 의문사예요. 그리고 여기 주어, 동사, 어순도 맞고 내용을 보면은 토끼로 하여금 어떻게 수영을 하는지를 배우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상상해봐라. 또는 for the tortoise to learn how to run fast. 이 거북이로 하여금 빨리 달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이럴 때는 서로 잘하는 것을 보완해주면서 협력을 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한 걸 보면은 가주어랑 진주어가 또 등장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오래 걸리는 주체가 뭔가요? 토끼가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 있는 이가 앞에 있는 거가 주어가
to learn how to swim 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주어이고 이시 가주어인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for은 뭘까? 근데 아까 사실 조금 말해버린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의미상 주어. 그래서 의미상 주어 개념을 전에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것들을 준동사라고 한댔죠. 의, 행위의, 주체. 왜냐하면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준동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점에서도 둘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 동사에서 나왔다. 동사에 to를 붙이거나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동사의 속성이 뭐냐? 어떤 행위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밝혀주고 싶을 때 의미상 주어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토끼는 이 learn이라는 투부정사의 행위를 하는 주체가 토끼예요. 토끼가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빨리 달리는 법을 배우는 게 누구야? 거북이가. 거북이가 빨리 달리는 걸 배우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상상해봐라. 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 개념을 한번 익히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If you work as a team and bring out the best in each other while adapting to various situations, together you will create win-win situations and generate a much better outcome than when you work on your own.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훈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일한다면은 팀으로서, 여기서도 전치사기 때문에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bring out, 여기서 산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내다. 그래서 work이랑 bring out 두 개가 you라는 동일한 주어에 걸리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최고를 끌어낸다면 서로에게서 뭐 하면서 적응하면서. 그래서 adapt는 뭐뭐에 적응하다. adapt to가 뭐뭐에 적응하다라는 뜻이에요. adapt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to가 쓰였어요. 근데 타동사 adapt도 있어요. 근데 여기선 자동사로 쓰인 거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서로에게서 최상을 끌어내고 함께 팀으로서 일한다면 함께 너는 너무 많아서 지울게요. 만들어낼 수 있다. 윈윈 시츄에이션을 여기서 윈윈 시츄에이션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발생시킬 것이다. 훨씬 역시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근데 더 낫다는 건 어쨌든 비교급이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언제보다? 너 혼자서 일할 때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하면은 윈윈 시츄에이션이고 더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원에서 중요했던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볼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됐겠죠? 여기서는 왜 주어가 생략이 됐을까요? 그리고 생략된 주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앞과 다르게 주절과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이 됐어요. 주절의 주어는 누구죠? you죠, you. 여기에 이제 주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you라는 주어가 생략이 됐고 are. 그래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앞에 주어랑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절과 주어가 같아서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경우에는 여기서는 주절과 주어가 다르지만 누구나 그냥 읽으면 예측할 수 있는 아주 필요 없는 주어라서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생략되는 접속사 뒤의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과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